요즘 국제 결혼에 관한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죠. 저도 그런 흐름 속에서 제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온 엘레나라고 해요. 루마니아에 살던 시절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은근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지금 저보다 17살 많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나이차가 꽤 크다고들 하지만 저희는 서로 너무 잘 맞아서 그게 오히려 큰 장점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제 친구에게도 한국인 남성을 소개해줬는데요. 그 커플도 얼마 전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저도 뿌듯해지더라고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만족도는 정말 말로 다 못할 정도예요. 한국에 오게 된 걸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 곁에 있는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 남편은 저보다 무려 17살이나 많지만 신기하게도 주변에서는 전혀 그렇게 나이 차가 난다는 말을 안 해요. 사실 한국 사람들 진짜 놀라울 정도로 어려 보이잖아요. 자기 나이보다 기본 10살은 젊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요. 대체적으로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루마니아에 있을 때였어요. 그땐 부쿠레슈티에 있는 LG전자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매주 한 번씩 꼭 그 매장을 찾는 한국인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LG전자가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본사에서 루마니아로 파견된 한국인 주재원들이 매장 관리를 맡곤 했어요. 그분들은 저희처럼 현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루마니아 전역의 매장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죠. 저는 부쿠레슈티에 있는 LG전자 매장에서 약 4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주재원이 무려 4번이나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루마니아는 한국인들에게 그다지 인기 있는 근무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그 한국에서 온 주재원들을 좀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매장 운영 방식이나 세부 규칙을 매번 점검하고 한국 기준에 맞게 고치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매장 청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그건 차라리 귀여운 수준이었어요. 문제는 가격표 같은 거였죠. 루마니아에서는 손님들이 가격표를 직접 만지는 게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면 조금 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예민하게 보더라고요. 저희는 가격표는 그냥 가격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 구겨져 있어도 신경 안 썼는데 한국 기준에서는 그런 것도 모두 고객 경험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저에겐 정말 문화 충격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한국에서 온 그 한국인들의 시선으로는 가격표에 손때가 묻고 땀이 배어서 종이가 구겨지는 게 참 보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안에 있는 모든 가격표를 비닐로 전부 코팅하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주차장 선이 조금 희미해졌다고 그것도 다시 그리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루마니아에서는 그런 건 그냥 좀 흐릿하면 어때 하고 대충 넘기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 쓰는 나라구나 싶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마다 바뀌는 한국인 주재원들은 점점 더 까다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매장은 점점 더 깔끔해지고 나중에는 거의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수시로 바뀌던 주재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만났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물론 그 당시엔 남편이라기보단 그냥 직장에서 마주치는 한국인 상사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 사람도 이전에 봤던 다른 한국인 주재원들처럼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은 달랐어요. 겉모습이나 말투에서 드러나는 분위기랄까요? 대부분의 다른 주재원들은 뭔가 지시할 때 명령조로 말하거나 가끔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은 아니 당시엔 그냥 한국인 상사였던 그 사람은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어요. 예를 들어 매장의 진열 상태를 점검할 때도 이건 잘못됐으니 이렇게 바꾸세요 같은 말 대신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정리하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고 말하는 식이었죠. 그의 그런 말투와 태도는 정말 편안하게 느껴졌고 상대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게다가 그 부드러운 미소는 우리 매장 직원들 모두에게 신뢰와 편안함을 안겨줬고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 오신 주재원은 정말 특별한 분 같다는 말이 자주 나왔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업무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이 꽤 즐거웠어요.
게다가 그가 가끔씩 툭 던지는 유머가 꽤 귀엽다가 어쩌면 진짜 웃긴 말은 아니었는데 묘하게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덕분에 매장 안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저는 그 사람의 매력이 단순히 일 잘하고 꼼꼼한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런 태도에서 오는 매력이 있었죠. 그렇게 조금씩 말을 섞고 서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업무 중에는 항상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지만 문득문득 드러나는 다정한 말투나 따뜻한 눈빛은 그 사람을 훨씬 더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아마 제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생각보다 꽤 나이가 많다는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매장 직원들 모두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혼자서 루마니아로 주재원으로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남자가 저보다 무려 17살이나 많다는 사실은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그의 나이가 40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진짜 그렇게 보여? 하고 되물었을 정도였죠. 솔직히 말해서 그의 외모나 행동만 봐서는 전혀 나이가 많다는 인상이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많아봤자 몇 살 차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의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말투나 태도도 젊은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추진할 때 보여주는 에너지와 집중력은 오히려 우리 매장에 있는 어린 직원들보다 더 활기차고 적극적이었죠. 40살이라고? 아무리 들어도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그건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매장 모든 직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던 공통된 반응이기도 했어요. 그의 나이를 알고 나니 이상하게 더 신기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동시에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됐죠. 그 사람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저는 전혀 어색하거나 거리를 두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 나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더 특별하고 멋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불가리아에 파견됐던 한국인 주재원들 대부분은 이미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늘 지갑에 가족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가족 이야기를 자주 꺼냈거든요. 그래서 매장 직원들 사이에선 이번에는 제발 싱글 주재원이 오면 좋겠다는 식의 농담이 오가곤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번에 결혼하지 않은 싱글 주재원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매장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고 특히 아직 결혼을 못한 노처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꼬셔보자 는 식으로 살짝 들뜬 분위기까지 생기기 시작했죠. 정말 다들 눈에 띄게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단순하잖아요. 국적을 불문하고 먹을 걸 선물해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매장 직원들은 하나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불가리아 전통 디저트며 인기 있는 간식들을 이것저것 사다 주기 시작했어요. 다들 어떻게든 그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 애쓰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는 그런 선물들을 받을 때마다 늘 정중하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보이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의 특별한 반응은 없었고 누구에게도 유독 따뜻하게 대하거나 다르게 대하는 기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냥 그는 원래 조심스러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더니 저녁에 시간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순간 얼어붙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하필 나지? 솔직히 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다가가던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네온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젊어 보인다고 해도 엄연히 나이 차이가 크다는 건 분명했고 게다가 한국인들은 대체로 나이나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를 절대로 이성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왔어요. 그저 편한 직원이거나 말동무 같은 존재라고만 여겼던 거죠. 당연히 저는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17살이나 차이가 나는 사람과 제가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주변을 보면 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도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경쟁하듯 어울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지내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저녁에 시간이 있냐고 묻는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너무 예상 밖이었거든요. 아니, 왜 나지? 왜 하필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순간적으로 마음이 붕 떠버렸고 동시에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그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단지 업무상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걸까? 저는 그가 왜 저를 불렀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 순간에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외모 때문일까? 아니면 평소에 내가 그와 대화를 가장 자주 나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제 마음속엔 온갖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한 건 그날 그의 질문이 저에게 단순한 말 한마디 이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받은 그 물음 하나가 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이성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데이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특별했어요. 그는 대화 내내 자연스럽게 웃었고 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느껴졌죠.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배려가 묻어나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의 따뜻한 분위기에 녹아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에도 그는 늘 매장에서 저를 잘 챙겨줬어요.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배려해줬고 일하다 지칠 때면 말없이 따뜻한 음료를 건네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고 웃고 배려했어요. 누구에게든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은 물론 좋은 사람이란 뜻이지만 저는 자꾸만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만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다가왔던 게 아니라면 내가 괜히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냥 모두에게 잘해주는 사람이기에 나도 그중 하나였던 걸까? 그가 친절할수록 저는 오히려 혼란스러워졌어요. 따뜻한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내가 과연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저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더 세심하게 다가와주는 순간들이 있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눴던 미소와 배려 속에서도 저에게는 살짝 더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런 고민이 쌓여갔어요. 이 관계를 과연 진지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 혹시 제가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언니가 제게 큰 말을 하나 해줬어요. 이미 자녀 둘을 키우며 삶의 경험이 묻어나는 그 언니는 제 얘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죠. 그 사람이 너한테만 잘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못되게 굴면 그게 더 나쁜 거야. 그건 진짜 성격이 그런 거거든. 순간 그 말이 머리를 탁 치듯 들어왔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엔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불안했는데 언니는 그게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성격이야. 쉽게 바뀌는 사람도 아니고 바뀔 필요도 없는 거야. 차라리 다정함을 숨기지 않고 솔직한 사람이 낫지. 성격 나쁜 사람은 처음엔 숨겨도 결국 드러나더라. 그 말과 함께 언니는 자기 남편 얘기도 털어놨어요. 연애할 땐 자기한테만 잘해주고 남들한테는 냉랭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결국 자신에게도 점점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언니는 또 다른 얘기도 덧붙였어요. 예전에 자기한테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땐 그런 성격이 오히려 매력 없다고 느껴져서 결국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온전히 느끼게 되었던 거죠. 결국 저는 제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의심과 불안 속에서 관계를 재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따뜻함과 배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요. 그건 단순한 외면이나 예의가 아니라 그의 본성이라는 걸 이제는 믿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더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게는 놀라운 변화도 생겼죠. 저 때문에 지금의 남편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주재원 기간을 연장했어요. 그 선택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도 알기에 그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란 건 늘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죠. 루마니아에서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년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루하루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질수록 동시에 마음 한쪽에선 불안도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랑을 계속 이어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 이렇게 나를 특별하게 대하고 나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단순히 매력적인 사람을 넘어서 함께 있으면 나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단순한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몰고 왔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루마니아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신기했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들었을 때 그 격차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편리한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루마니아에서는 여전히 공공서비스가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기본적인 것들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사소한 병원 방문부터 대중교통 이용, 생필품을 구매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물론 루마니아에도 기본적인 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 단계 더 발전된 한국의 환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특히나 개인 자동차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한국의 환경이나 건강한 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농산물을 구분해서 살 수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의 스마트폰은 단순히 화면이 큰 핸드폰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이었죠. 그 외에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많은 면에서 편리하고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정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죠. 루마니아는 동유럽의 평범한 국가 중 하나지만 한국과 비교해보니 마치 석기시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남편이 한국에 대해 설명해 줄 때마다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정적인지 상상이 되었죠. 왜 루마니아로 온 한국인 주재원들이 결국 고충 사유서를 제출하며 때로는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만약 루마니아를 떠나 한국으로 가서 살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과 함께 그곳에서의 삶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기만 했던 마음이 이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는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무려 17살이나 나지만 아무도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를 정말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었고 저희 부모님도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사실에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간다니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분위기였죠. 루마니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기회로 여겨졌던 거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와 트렌드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루마니아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며 한국에 가서 남편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부럽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부모님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점이 저를 더 안심시켰고 남편과 부모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남편과 부모님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서인지 대화가 잘 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남편은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가 저와 있을 때는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이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훨씬 더 점잖고 의젓한 태도를 보여줬죠. 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 나이가 주는 성숙함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는 단지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에서 오는 안정감과 책임감이 뚜렷한 어른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부모님께서 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나이 차이를 넘어서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결혼을 준비하면서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말로만 전해줬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제 마음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남편을 사랑해서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해보니 그 나라 자체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의 삶의 질,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까지 모든 게 너무 새롭고 흥미로웠죠.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경험은 결혼에 대한 제 결정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남편의 나라인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죠. 사실 루마니아에서 큰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른 뒤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루마니아에서의 결혼식이 화려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면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 넓은 장소, 그리고 손님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한국 결혼식에서 느꼈던 세심한 배려와 풍성한 음식은 저와 제 가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루마니아의 전통적인 결혼식도 화려하고 따뜻했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더 체계적이고 손님들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된 느낌이었죠. 그런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의 결혼식이 너무나 특별하고 또한 남편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마친 후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살다 보니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이구나 하는 걸 매일매일 체감하게 되었어요. 깨끗한 환경, 편리한 생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함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애정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친구 중에 똑같은 노총각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늘 혼자라는 점을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이 사람에게도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한국에 관심이 많고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은 친구를 떠올려 소개를 해줬죠. 그 친구는 루마니아에서 저보다 5살이 많았고 루마니아 기준으로는 저보다 언니였지만 우리는 친구로 지냈어요. 나이 차이에 대한 부담이 적을 거라 생각하고 소개를 시켜줬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속도에 저도 깜짝 놀랐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 잘 맞는다고 느꼈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삶을 함께 그려보는 것에 커다란 설렘을 느꼈다는 점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나 특별한 인연들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니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며 한국에서의 삶이 그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괜찮은 한국 남성이 있다면 루마니아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긴 해요.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도 좋고 실제로 남편이나 남편 친구들과 함께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더 이상 노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남편의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나니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한국과 루마니아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인연은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언젠가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 한국의 멋진 남성을 루마니아에 있는 제 지인들과 연결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